오세훈 시장에게 가서 왜 당신 재선거 침묵하세요? 근데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냈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재밌게 희화화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다 똑같죠. 뭐 극단적으로 정치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은 악마화하고 몰아가고 저번 전당대회 때 수박몰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 전당대회 때도 뭐가 있겠죠? 해보십시오. 이번 잠실 사태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들고 일어난 젊은 민주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SNS 온라인상을 먹어버릴 겁니다. 각성했어. 각성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전국 총학생회 연합 같은 경우에 김민석 총리랑 아주 빠른 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총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총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여서 1시간 10분 이상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식으로다가 그걸 그냥 막 신속하게 그 상황을 만들어서 그 협의체 수준으로 그 끌어올린다라고 네. 하는 걸 봤는데 대통령도 너무나 김민석 총리가 그걸 잘한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어떤 호응이 좀 있나요? 그렇죠. 이 모든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잠실 사태를 통해서 총리나 정부, 대통령은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들, 이 청년들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존경할 만한 청년들의 존경할 만한 움직임이다. 귀하고 존경할 네.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셨죠. 그러면서 이 잠실 시위가 아예 극단적인 부정선거론자들로만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셨고 거기에 가장 컸던 건 김민석 총리가 그때 간담회 하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렇죠. 오케이,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 이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주장한 거 모두 받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선거 주장, 이거는 당선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당선인이 받겠어요? 하지만 당선인 먼저 의사 밝히고 나서 그 다음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니까 지금 잠실 시위대 내분이 났고 오세훈 시장 오늘 저기 재선거 거부했죠. 그렇죠. 모든 총알이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가고 있어요. 이 모든 판을 예, 아니, 제가 실제적으로. 열심히 짜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주말에 엄청 고생을 한 게 10대, 20대들에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퍼질지를 굉장히 많이 찾고 고민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10대, 20대랑 좀 많이 떨어진 40대의 세대잖아요. 이걸 우리도 알고 함께 연대하여서 같이 가야 이 전체를 아우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정민철 세커가 줬어요. 근데 이거 사실 정민철 세커가 본인이 한 일을 본인이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또 이 두 분이 밤새도록 뭔가 이렇게 조직하고 이 여론을 제대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도 빨리 그러면 우리 쇼츠로 뭐 올려야겠다. 맞아요. 민주당 빨리 니네 그 잠실로 가. 그리고 막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저도 막 쇼츠로 하면서 많은 이 젊은이들 댓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노력을 못했구나. 네. 근데 이 세커가 있어서 우리가 좀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것도 제가 하나 뽑아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내 친구 이직인데 남미세라서 정민철 영상 엄청 집중해서 보더니 요즘 약간 생각이 달라진 것 같더라.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남미세였던 건데. 남미사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뭐 남자에 미친 새애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 나쁜 뜻은 아니고 여자분을 말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성에게 관심을 굉장히 높게 네. 표하는 그러니까 아유 이게 젊을 때 다 그렇지 남미세 맞아요. 여미세지. 맞아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남자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이번에 이제 뭐 재선거 집회 나가고 잠실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에서 극단적인 남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나 이재명 하야 뭐 맞아요. 심지어는 잠실에서 이재명 사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BY 공연에서도 이재명 사형 같은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데 제 영상을 보내주니까 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또 글 하나가 더 있는데 네. 부정선거는 아니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가볍게.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각성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한테 더 민주진영의 컨텐츠들 보내고 뭐 제 컨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번에 잠실 사태 때문에 다들 각성해가지고 이 잠실 부정선거 시위대 온갖 악행들과 나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 희화화하고 이 사람들이 깎아내려요. 근데 제가 원래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죠? 문화전쟁이거든요. 이거는 법과 제도는 한계가 있어요. 법과 제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처벌하면 다 끝나요? 처벌하면 일배가 없어지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서 문화전쟁이 중요했는데 잠실 사태 때문에 지금 문화전쟁의 피크가 터져버려가지고 이제는 인스타의 알고리즘에 극우 알고리즘밖에 없었는데 제가 책에도 써놓은 블루 알고리즘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의 우호적인 알고리즘들, 민주진영의 우호적인 컨텐츠들.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재선거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에 무슨 영상들이 나왔냐면 제주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화화하는 거예요. 일요일이 끝나잖아요. 주말이 끝나니까 자, 우리는 제주말, 우린 주말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는 제주말 아닙니다. 부정주말입니다. 우린 부정주말이라 외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컨텐츠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웃기잖아요. 그러면서 야, 저기 재선거에 나간 애들 계엄 때 침묵하더니 이번에 재선거에만 이렇게 난리치고 이제는 부정선거 같이 외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희화화하면서 잠실 시위대가 이상한 애들인가 보다 라는 이런 인식과 문화를 청년 세대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실 시위대가 지금 힘이 빠진 게 그런 일반적인 정말 참정권 훼손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이제 잠실 시위에 안 나가요. 아, 빠졌구나.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만 외치는 애들만 거기에 모이게 됐거든요. 6월 7일까지만 해도 김교환 변호사 보고에 따르면 낮에는 한 80%, 90%까지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쵸. 그 선관위 부정과 관련해서 분노한 우리 민주 시민들이 광장을 차지했고 구구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 10% 정도 되는데 밤이 되면은 이제 맞아요. 예. 구구가 농도가 짙어져요. 그 드라큘라들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근데 왜냐면 어젯밤에 현장에 가봤다면서요? 좀 많이 좀 달라졌다면서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현상이 되고 하면은 이제 어쨌든 온라인상이 더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현상이긴 한데 제가 어제 이제 오후에도 갔었고 밤에도 갔었거든요. 밤에 갔는데 확실히 근데 2030 남녀들도 많고 뭐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천 명씩 그래도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걱정을 한 거는 이게 뭐 이렇게 희화돼서 이제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아직도 힘이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놀이문화처럼 되는 현상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 그렇죠. 문화처럼 돼가지고 그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뭐 여기 뭐 사람 모여있네 그러니까 인증용으로 그냥 구경용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막 한 바퀴 돌려 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괜히 재밌으니까 뭐 재선거 부정선거 막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놀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원래 놀듯이 싸우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본질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낮에 7, 80% 정도 그러니까 우리 뭐 총학생회 등의 그 어떤 민주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 정상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냥. 예. 정상이 오케이. 예. 아 이거를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정당한 사람들. 분노를 표출한 정상인들. 맞아. 아 그거는 약간 좀 걸러주실 거죠. 기자가 할 예. 수 있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민주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밤이 되면 이제 좀비들이 나타난다 극우 좀비들이 그건데 어때요? 어제는 오히려 평일이어서 그런지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새벽으로 가야 돼요. 그쵸. 밤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시까지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요거는 그럼 몇 시쯤이에요? 이게 한 8시에서 9시 사이예요. 근데 부정선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좀 성적에도 있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처음에 시위할 때는 네? 재선거만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제일 위험했어요. 그때가. 왜냐면 일반 국민들은 선관위는 행정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정부나 선관위가 독립되는 이런 거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제일 위험했어요. 제 친구들도 진짜 많이 나갔어요. 제가 이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계속 작업했던 게 뭐냐면 이 잠실 선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민주적 정당성 인정해줘서 정부에서 이런 메시지들 나게 하고 또 여기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때 원래 청와대로 가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맞아. 자유대학이나 전환기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로 갑시다. 여긴 집회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잠실 시위에는 남고 부정선거론자들은 청와대 시위 보내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토요일에
저희 민주진영 커뮤니티 쪽에서 뭘 뿌렸냐면요. 대진년 아시죠? 네, 친북단체죠.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 대진년 지령입니다라고 하면서 진보 대학생 그룹이죠. 네, 이 재선거만 외치려고 하는 건 대진년의 지령입니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외쳐야 됩니다. 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퍼뜨린 게 우리 민주진영 커뮤니티에 있던 한 일반인이 그냥 찌라시인 척 써가지고 윤호개인 단톡에 돌린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았어요. 영향을 받는구나.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요. 토요일 밤에 대진년 몰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재선거만 외쳐야 됩니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주변에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대진년 뿌락치다라고 하면서 달려든 거예요. 폭행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여기가 광기에 휩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가 됐어요. 이 순간 여기는 극우 농도가 짙어지거든요. 더 이상 대중적인 집회가 되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시죠? 이거 재선거를 외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위에 플러스 부정선거 뒤늦게 적으신 거 보이죠? 네. 이게 이런 식으로 민주진영에 있는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시위에 이런 그 부정선거론자들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고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제로 등장했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어제 핸드볼 경기장에 핸드볼 훈련하러 가야 되는 우리 대표팀, 이 미성년자 대표팀, 맞아. 청소년 대표님 선수들이 10대 주니어 있었어요. 국가대표 이 선수들의 캐리어, 짐을 다 뜯어가지고 검사했고, 심지어 신발에 양말까지 벗겨가지고 수색했어요. 이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잠실 시위대 좀 위험한가 보다라는 인식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장 주요했던 게 뭐냐면 이 잠실 부정선거 시위대에 힘을 뺀 건 이 민주진영에 있는 청년들이었고, 이 민주진영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대통령과 총리께서도 지금은 이게 뭐 부정선거론자들과 아니면 진정한 민주시민들과 섞여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네. 이게 다 구분이 가실 겁니다. 나눠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눠지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과정을 총리 이하 다 거쳤고, 네. 이제 그런데 보이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잠실에 있는 분들 계속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액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뭐 종편 등에서 조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상당히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장동혁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계속 그게 보도가 되고 증폭될 텐데, 네. 그러면 그 현상은 지금 뭐로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참정권 훼손 때문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앞으로 돼야 되는 전략인데요. 제가 또 두 번째로 짰던 전략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에게 이 재선거 요구에 책임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거기가 사실은 예. 결심해야 될 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더라도 사퇴하고 이 요구에 대해서 재선거를 하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서 논의해보겠다든 뭔가 답이 있어야 된다. 왜 오세훈은 침묵하냐? 왜 오세훈은 담화를 올리면서도 재선거 언급을 피하냐? 이거는 오세훈이 피하는 거고 회피하는 거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면요, 이 극성 부정선거론자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가서 왜 당신 재선거 침묵하세요? 우리 청년들의 정의에 당신은 침묵합니까? 이 정의 안 지킵니까? 라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냈나요? 재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냈죠. 입장 냈죠. 그러면서 지금 잠실 시위대, 부정선거 시위대부터 그냥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시위했던 사람들도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당선되거나 누군가의 당리당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당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 헌법에 보장된 이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거에 분노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본인이 당선됐으니까 여기 재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외치고 있는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지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중대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할 수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불가능하다. 입장을 냈고, 일단 시장직 수호 본능이 마음속에서 계속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재선거 하자는 입장은 장동혁 대표만 유일하게 혼자 강렬하게 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정민철 세커가 현장에 갔을 때의 상황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미 정부에서 총리의 주제로 청년들을 나의 토론의 파트너로 같은 선상에서 올려놓고 마치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 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 할 수 있는 것들 이 부분 설명을 하니까 다들 극우라고 알고 있었던 청년 세대들이 다 수용을 하고 마저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젠틀하게, 그러니까 점잖게 회의가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아마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화된 그 시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혹은 정말로 너무 함께하고 싶지 않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극우 세력들이 내 옆에 오는 것에 반감이 들어서 그 시위에서 나온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정부 쪽에서 그렇게 대안을 그리고 해결책을 내놨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침해당한 참정권을 요구했던 분들은 조금씩 빠져나간 거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전 언론의 톤을 분석을 해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지금은 이제 선관위에 분노했던 초기 민주적 시민들이 대체로 줄어들고 과거에 저 광화문에서 꽹가리치던 부정선거 성조기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재선거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진영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이 재선거에도 거리를 둘까 봐 가장 우려했어요. 네. 근데 이 재선거는 실제로 청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받았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어떻게 하지? 국회의원 아무도 목소리 안 냈고요. 맞아. 정청래당 대표 아무 목소리 안 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서 우리 그 누구지? 박선원 의원 정도만 네. 맞아요. 제한적으로 수용했어요. 그때 당시엔 아무도 안 했어요. 제가 그때 바로 치고 나갔던 게 이거 재선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건 실제로 청년들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맞다. 우리 민주당은 이거 선관위 앞장서서 개혁해야 되고 국정조사해야 되고 특검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뒤에 제 글을 리트윗하면서 당에 요구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두 번째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청년들이 민주당에게 너네 또 내로남불하네? 민주화라며 너네들의 핵심 정선 민주화고 5.18에 사람들이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침묵해? 라는 목소리가 생길 뻔했는데 완전히 이제는 그 우려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이 침묵하고 있죠.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오세훈은 지금 이 보수 진영의 향후 차기 주자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지금 빠져버리고 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고요. 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오세훈을 비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동훈 의원도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재선거 요구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입법 원투 네, 내고 선관위 개혁만 했죠. 반짝 프레시를 받았어. 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했습니다. 침묵했죠. 이러면서 한동훈도 이 사람들에게 정당성과 정의로움을 뺏기게 됐어요. 정당성 잃어버렸습니다. 보수 진영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유력했던 차기 주자 2명이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정부와 김인석 총리의 대응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냐면요. 선관위 개혁 정확하게 해내서 이 청년들에게 효능감을 줘야 돼요. 그렇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진짜 우리가 분노한 사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해내는구나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건 제 바람인데 이 재선거를 원하는 이 목소리는 이 민주진영이 나서서 시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관위 개혁과 이 재선거에 대해서는 민주진영이 나서서 집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된 집회 문화가 뭔지 우리가 응원봉을 통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혁명했었는지 보여주면 청년들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말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운동체는 촛불행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근데 촛불행동 집회 현장에 잠깐 제가 나가봤는데 이 선관위 관련해서 상당히 농도 짙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규합이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송파로 갈 게 아니라 과천에 선관위 건물 앞으로 가야죠. 아니면 서울시청 앞도 괜찮아요. 그렇지. 네,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되고 과천이나 서울시청 앞에.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소리를 낸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아요. 이 민주 진영과 함께했던 인플루언서도 많아요. 맞아요. 지금 네. 테러 당하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 연대해낼 방법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이 SNS에 생긴 민주 진영의 블루 알고리즘 이거 키워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키우려고 맞아. 지금 4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5분에 하나씩 글을 올리고 컨텐츠 올리고 영상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너무 지금 도파민이 터지는 게 지금 민주 진영의 기회가 왔어요. 맞아. 이거 완벽한 살려야지. 기회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민주 진영 문화 전쟁 이길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됩니다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돼서 이게 모두 다 선행될 때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는 절대 다시 지지 않는 민주당. 질 수도 있는 민주당은 이제는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 게 이 투쟁기에 엄청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사회 계층들이. 근데 실제로 투쟁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민주적인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싸워보는 이 경험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랑을 해봐야 철학자가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번에 저는 김민석 총리께서 주말 그것도 오후에 아주 긴급하게 1시간 10분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소통한 것.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나도 그거 봤다. 그러면서 정말 귀하고 존경스러운 청춘들이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는 그때 소름이 돋았는데 바로 제 대통령님이 우리 세커 정민철 씨랑 저 거리에 있었거든요. 제가 3시간 동안 쩍벌도 못하고 계속 대통령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만만하시니까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리액션. 네. 그때 나온 짤이 네. 이상호가 이재명 나왔구나. 그 그래서 짤이에요. 나는 솔직히 안 울려고 되게 노력했어. 난 너무 막 감동스러워가지고. 보기만 해도 오지고 막.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네, 맞아요. 저 진짜 사선을 넘어서 살아남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저렇게 3시간 동안 막힘없이 정말 솔직하게 대중들 국민들 하나하나 설득하려고 막 애쓰는 막 그 산상수훈하던 예수가 어떻게든 막 화류법 비유법 막 계속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게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져 가지고 막 이렇게 눈물 안 흘려 이렇게 했던 바로 거기서 느꼈던 저 가장 압도적인 전율의 순간은 뭐였냐면 귀하고 존경스럽더라. 그리고 나는 내가 진짜 내란의 밤 목숨 걸고 내가 투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잖아. 민주주의의 사실상 수호자잖아. 그런데 그 청춘들을 보면서 내가 주권 감수성이 열나 떨어졌고 아니한 놈이 됐구나. 자기 비판을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라면서 청춘들한테 무릎 꿇는 순간 우리 기성세대들이 배워야 돼. 꼰대라고 욕먹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에 대속한 거야. 맞아요. 대통령이.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선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과 총리가 앞장서서 이게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사회를 분석하고 또 역사를 길게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드라마틱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이 지선의 패배와 정말 전례 미문의 선관위의 이상한 투표지 부족 사태. 이거 옛날 3.15 부정선거처럼 그렇게 부정선거라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정말 골 때리는 일로 역사에 남을 건데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루 알고리즘. 블루 알고리즘 이런 우리가 젊은 세대 20, 30대와 소통 안 됐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 20, 30대와 소통돼서 하나의 어떤 진짜 뉴 이재명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묵하던 10대, 20대, 30대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판이 바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올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느꼈던 게 새 시대가 오는구나. 근데 새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주당 유튜브들, 민주 진영 유튜브들 잠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거나 깊게 다루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 있었어. 몽둥이로 제압해야 된다. 땡크로 밀어야 된다. 그 악재가 있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